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호랑이띠 범띠. 하반기 운세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댓글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또 수시로 제가 댓글을 보고 그에 맞게끔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러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호랑이띠 어떤 분들인가요? 범띠. 범띠들은 참 차가워.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는 특히 여자들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은데 냉정할 땐 굉장히 또 냉정하더라고. 근데 범띠들이 올해 일사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특히 지금 이제 50대 범띠들 52세. 뭔가 새로 시작하기도 좋고 뭔가 움츠렸다가 다시 먹이를 찾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 그럼 뭐 이직이나 아니면 사업 시작하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이직도 좋고 사업도 좋고 근데 이직과 사업을 놓고 얘기한다면 나는 이직보다 사업이 낫지.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냐. 이제 먹이를 찾아 그동안은 많이 굶주렸어. 이제 먹이가 풍족해질 시기야. 그럼 좋지. 그 시기도 되게 중요하잖아. 하반기 좋죠. 뭐 아무 때나 뭐 이건 아니고. 이미 시작을 했어. 이미 시작이 됐고 상반기 하반기 다 좋다. 내년도 좋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이게 뭐 봐도 길게 괜찮다. 길게 봐도 좋다. 그러면 이분들 이제 금전운, 문서운 다 좋다고 하셨으니까는 연애운. 연애도 좋지. 딱 연애하기 좋은 나이야. 남들은 어떻게 그게 좋은 나이에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잖아. 네.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생활, 적어도 여가 생활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사느라고 애 많이 쓰고 힘 많이 썼잖아. 그러면 이제 나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쉽게 얘기해서 그 나이 때 되면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것이고 다 대학에 진학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거나. 그런 준비 중이거나 요런 때잖아. 그러면 고생했잖아. 그동안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만의 취미 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딱 적절한 시기지. 그러니까 봄날이지. 그 남편이 와이프가 있어. 그렇지만 봄날을 좀 즐겨보자. 애인 하나 두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잘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을 잘해야 돼. 이게 말을 잘못하면 폭탄에 맞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맞잖아.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애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혼자인 사람한테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일 수는 있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애인을 둔다 곱지 않은 시선이잖아. 곱지 않은 시선인데 그런 거 이제 인생 뭐 길지 않은데 지금 이 무료한 시간들을 배우자랑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위로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좋아. 참 아름다워. 많이 아름답지. 거기까지만은 아름다워. 근데 우리가 조물주가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놨을 때 거기까지만 만들어 놨을까? 물론 그 나이에 어떤 인식에 대한 존재감은 없지만 그래도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애인이 어디 선까지야? 밥 먹고 차 마시는 것까지야? 아니면 뭐야? 여행을 간다. 뭐 그런 거죠. 애인이면은 뭐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즐겨라. 좋다. 그냥 좋아. 근데 신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감히 여기서 무조건 다 좋으니까 해. 라고 말하기에는 피해가야 할 것들도 많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제가 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치? 딱 두 가지잖아. 요 나이에 관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많죠. 그거를 조금 쉽게 풀어가는 무속적인 관제도 관제 나름이지. 이런 거 있어. 이거는 뭐 내담자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뭐 어차피 이름을 거론하거나 누가 누구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 못하겠지만 많잖아. 나는 저 사람하고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도 이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많죠. 솔직히 열이면 11명 이렇게 막 표현할게. 열이면 11명.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열이면 5명. 그런 문제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대부분의 이제 지금 중년에 50대가 됐던 60대가 됐던 내가 70대까지 볼게. 희한하게 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야. 물론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그런 걸로 상담을 안 해. 아 여자들이 들어오지. 물론 내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어. 왜냐면 내가 그거 통계할 그걸 저기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능력도 안 되고 뭐 전국적으로 그걸 조사를 어떻게 해. 근데 내 이제 신딸들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아니면 우리 내가 구술 나가잖아. 구술 나가면 뭐 합의 2년 뭐 이런 걸 하잖아. 네. 그럼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축원 카드를 쓰잖아. 네네. 축원 카드가 뭐냐면 이제 사주 성명을 넣고 이제 넣잖아. 넣으면은 어떤 사람은 남편은 빼주세요. 거기다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 그냥 저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솔로인 사람들도 있고 한데 나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내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점사를 다 끝내놓고 나서야 이런 조언이 옳은가요? 하고 내가 되물을 때가 있어. 물론 안 맞아서 당신들은 안 돼. 만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나 이게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상황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언을 해주시는. 조언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데 나는 그래.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친구라는 어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냥 결론은 그래.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 만나고 싶으면 만나. 나쁘지 않으니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단정을 지면 안 되고 이미 시작된 사람들을 하는 어떤 봤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나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시작을 안 했을 때는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뭐 잠깐의 불장난 같은 그런. 불장난이 대형 화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 봐봐, 왜 대형 화제가 되냐면 불장난을 했는데 가족을 다 잃어버려. 남편 잃어, 자손들 잃어. 그럼 대형 화제잖아 이거는. 그렇죠. 다 태워버렸네. 다 태워버린 거지. 그러다가 만나는 친구한테 버림받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있잖아. 우리가 이거 좀 살짝 길게 해도 되나? 네. 이건 현실적인 거야. 이제 중년의 남자들, 20대, 30대들은 그렇지가 않아. 20대, 30대들은 뭔가 이제 미래를 보고 어떤 자기의 미래, 가정, 내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 60대들은 가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 과연? 관심과 그 사랑? 사랑은 맞아. 사랑. 그러니까 우리 PD님도 여자니까 여자들은 단순한 거야. 남자들은 욕정인 거야.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자. 있잖아요. 부인이 샤워한다라고 하면은 긴장한다는 그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순진한 거야, 여자들이. 물론 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 이제 내 사람이 10년, 20년 넘게 살다 보면 무뎌진다는 거지. 새로운 거에 더 뭐랄까, 자극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론은 뭐야. 그럼 가정이 있어. 예를 들어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 남자가 유부남이야. 그럼 여자는 솔로라고 할게. 과연 그 가정을 다 버리고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은 몇 프로일까?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여자가 이뻐요? 이쁘든 안 이쁘든 그냥 이쁘다고 하자. 그러면 한 40% 정도? 아니 난 40%도 안 봐. 40%, 50%, 80%, 100%가 되는 나이대들은 20, 30대들은 할 수 있어. 50대가 넘어가면 그걸 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뭘까? 과연 그 중에 소수겠지. 능력돼. 얼마든지 능력이 돼. 내가 너네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러면 8, 90%가 되겠지. 이건 현실인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엔조이 하는 걸로. 그렇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근데 어저께 일 끝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연 중에 옆 테이블에 소리를 듣다가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무당이 돼서 겪어봤는데 힘 없는 것들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오늘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이 그래. 물론 아까 우리 피디님이 말한 대로 뭐 예쁨도 받고 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도 있고 누군가 내 이름도 불러주고 솔직히 20년 30년 사는데 이름 불러주는 사람 누구냐. 야 여보 당신 그렇잖아. 이거 당신 여보는 진짜 그 사람 착한 거야. 호칭을 안 불러요. 야 너 누구 엄마 밥 먹어. 뭐 눈도 안 마주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내 이름도 불러줘 예쁘다고 말도 해줘 살갑게 손도 잡아주고. 손도 잡아줘. 그러면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물론 내가 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 정말 아름다운 사랑 아름답게 연애하고 예쁘고 맙고 지는 커플들도 있어. 없지는 않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못 잊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는데 이 만남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지. 아니면 헤어졌는데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재회굿? 있어. 재해굿 있지. 떠난 사람 다시 오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몰라? 있었어? 그런 게? 네. 난 관심이 없어갖고. 그 재회굿을 해가지고서는 돈을 받았는데 결국 재회를 못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게 고소로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재회굿이라는 게 도대체 진짜 있는 거냐? 있어. 있는데 안 될 커플들을 가지고 재해를 다시 만남을 이어준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재해굿이라는 걸 해봤어. 많이 해봤어. 2년 합의굿도 해보고 재해굿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빨리 포기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렇게 뭐가 우리가 머리 식히고 어떤 선생님들 머리 식히거나 희망 고문이야. 희망 고문. 근데 그렇게 재회굿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굿덕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지. 없지는 않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굿값을 환불해 줄 수는 없잖아. 이미 재물이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다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끔 조치를 해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어떻게 무조건 재해고수를 한다고 해서 100%만 되겠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당신들은 다시 만나도 헤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안 되는 건 단념을 시켜주고 새로운 인연은 진짜 혼자다 외롭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 52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 어쨌든 이 나이 때 자녀 때문에 속썩이는 분들 많지. 많잖아요. 있지. 자녀 뭐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취업에 대해서 많죠. 이제 대학 진학 이제 수시 쓸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죠. 있어요. 해마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은 없어. 어디든 가. 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학교고 또 지방대가 돼야 되고 또 인지도가 떨어지는 학교를 가야 돼. 그러나 못 가는 학생들은 없어. 근데 대부분 명문대를 뽑아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 우리 아이는 꼭 여기를 가야 됩니다. 또 이 아이는 여기를 가고 싶다는데 성적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 분류가 있지. 네, 어쨌든 이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오는 친구들을 보내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군데만 뽑아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중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서 여기는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는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될 것 같으니 이 중에 하나만 뽑아서 제가 기도를 해주던 어떤 방법을 찾아주지. 그 사람들이 요거에 관심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비용도 비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나라의 정부에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차라리 나는 나라에서 국가부 정해줬으면 좋겠어. 제 숙구도 얼마.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 숙구 뭐 진옥이 얼마. 뭐 난 정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대학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뭐 중요한 시험 이런 것들은 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한 3개월, 100일 초 이렇게 정도 받아. 거의 100일 초.
100일 정도. 네. 이제 다음 나이 64세로 넘어가 볼게요. 범띠? 이분들 네 부동산 매매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서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안 팔릴 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임대가 안 될 때,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많죠. 왜 없겠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해결 방법들은 많죠. 이민생들이 갖고 있는 문서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뭐 금전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들어오면 내가 얘기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이민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저는 다 이제 태어난 나이도 중요하다고 봐. 보통 이민생들이 이제 3월생이나 4월, 2월생들은 조금 이제 인간고력이 좀 있을 것 같아. 이제 문서와 상관없이. 인간고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이제 부부가 됐든 연인이 됐든 이런 인간고력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문서나 금전이나 이런 것들의 좀 방향으로 봤을 때는 10월생, 9월, 10월생들, 9월달, 10월달 요 생일에 가시신 분들이 금전이나 문서운이 좀 있지. 그러면 이제 뭔가 그 매매를 좀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 셀프 비방법 이런 거. 셀프 비방? 나는 셀프 비방은 없다고 봐. 왜 그러냐면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구구단처럼 뭐 아니면 1, 2, 3, 4처럼 뭐 그렇게 뭐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고 대중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빨리 급매매를 하거나 이런 비방이나 예방이나 이런 방법들은 나는 셀프는 없다고 봐요. 그 선생님이 어쨌든 터를 좀 보실 때 보러 가셔가지고 아 이건 진짜 신박한 곳이다라고 생각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있어. 야, 진짜 좋다. 여기는 뭐, 좀 기운 자체가 좋고, 뭘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터가 있지. 있었어. 분명히 있어. 거기에 가셨을 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였어요? 이유는 그런 거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신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묘한 게 있어. 그 터에, 여기는 어떤 지신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뭐, 터에 있는 지신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주변에 산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땅에 어떤 기운 자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 야, 여기는 정말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야, 여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문서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얼마 전이 아니다. 그래도 좀 되긴 했는데, 용인에 가면 동백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전원주택 단지야.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꽤 나가는 곳이야. 그냥 뭐 작은 평수도 아니고 뭐 연예인들도 살고 뭐 그런 동네야. 뭐 주택 단지인데 뭐 경비까지 있을 정도니까. 근데 한번 거기를 이제 터를 보러 갔어. 안 팔린다 그래갖고 갔는데 집이 좋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여기는 뭐를 하면 되겠다 나가겠다라는 비방이 아까 셀프 네네. 비방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해줬어. 그 자리에서 그 비방을 해줬어. 왜냐면 그게 딱 보였거든. 뭐가 보였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딱 해주고 막걸리 좀 사오세요 해서 그 비방을 해주고 그 주변에 이제 술을 따라 놓고 그 의식을 하고 붓고 왔는데 그분이 구슬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 그렇지. 이게 팔리면 그래도 덕을 보셨으니까 운맞이를 하세요라고 나는 얘기를 했었어. 근데 금액도 본인이 정해갖고 해달라고 왔더라고. 들어오셨더라고. 근데 그런 비방들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도 그런 게 맞아 떨어지면 신기하죠. 나도 진짜 신기함을 넘어서는 거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들리세요? 눈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영감으로 이제 뜨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스쳐가듯이 머리로, 여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누군가 귀에다 말을 해준다? 어떤 분이 뭐 신이 내 귀에다 말을 해준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근데 대부분 뭐 보통 제자분들이 귀에다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난 누군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도 그러면은 그런 아기 때는 좀 있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영화적 표현이나 상상력을 좀 빌어보면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기도를 막 하고 계시면은 누구야 어느 집에 가가지고 뭘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같이 간 제자들도 있고 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는 뭐냐 내가 우리 할머니가 네. 뭐 이렇게 널 도와주마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뭐 얘기를 하듯이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스치듯이 나한테 감흥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의 몸주다 보니까 이게 할머니 말 이제 할머니라는 이제 그런 감흥으로 뭐 그렇게 할머니 그래서 우리가 대신 몸주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신에 대한 이제 심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64세랑 52세 좀 알아봤는데요. 64세 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지금은 조심해야 되고 64세 분들이 범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라 그러면 그거지. 문서를 만지고 다르고 계약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 말고는 아까 말했듯이 2, 3, 4월생들은 인간고력이 있다 보니 사람 조심도 해야 되고 뭔가 또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증축을 하거나 늘려가거나 뭐 이럴 때도 많이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50대 범띠하고 또 다르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